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나오는 장면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 군이 러시아 병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부상을 당한 러시아 병사들이 훈장을 수여받는 내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방송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데일리 메일은 러시아 군부가 최전선에서 목숨을 건져 돌아온 부상병들에게 훈장을 전달했지만 정작 부상병들은 공포와 후회로 얼어붙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채널 1은 이게 국영 채널을 타고 러시아 전역에 방송이 됐습니다. 참 하지 말았어야 될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방송 함으로써 러시아 국민들이 이걸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러시아 국영 채널 1은 러시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알렉산드르 포민이 군 병원을 찾아서 자국의 부상병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방송했는데, 이날 포민 차관은 휠체어를 탄 부상병 8명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리를 잃은 병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포민 차관은 이들에게 여러분은 주어진 임무를 100% 완수했다 하면서 진짜 남자, 진짜 군인처럼 여러분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군사적 전통을 이어나갔다고 말하고는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었는데, 그러나 부상병들은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 듯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정들 한번 보십시오. 훈장을 받은 영광스러운 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먼 산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한 병사는 포민 차관과 악수를 하면서 떨떠름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포민 차관의 말에 병사들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허공을 응시하면서 수천 명 동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쟁의 공포를 떠올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날 국방부 전투교육 차관 유누스백 예프크로프가 군 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예프크로프 차관은 두 다리를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한 부상병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병사는 훈장을 가슴에 다는 동안 멍한 표정으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어 차관이 질문하자 그는 단답으로 대충 대답을 끝냈고, 예프크로프 차관은 곧 다시 걷게 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장면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하는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악수를 해도 탁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굳건한 결의에 차는 듯한 표정을 짓고, 또 대통령이 그 병실에 들어갔을 때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비교되죠. 이 장면을 보면 이 전쟁이 끝났다는 생각 안 듭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표정들과 여기서 드러나는 표정을 볼 때 너무너무 대비가 되죠. 자, 이와 연장선상에서 한번 쳐다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러시아 병사가 탱크를 몰고 항복을 한 귀순을 하는 장면입니다. 탱크를 몰고 와요. 러시아 탱크가 아무리 싸다 해도 한 대당 30억에서 50억 원 정도는 합니다. 물론 기종마다 다릅니다.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병사의 한 달 월급은 대충 3만 원 정도 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탱크를 몰고 온 러시아 병사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은 약 1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은 우리 돈으로 약 1220만 원 정도 되겠지만은 러시아 병사에게는 400개월치의 월급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러시아 탱크 한 대당 가격과 비교한다면 약 300배에서 500배 정도가 차이 나는, 말하자면 남는 장사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뉴욕 포스트는 현지 시간 27일 미샤라는 가명을 쓴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넘겼고 우크라이나에 재정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샤는 러시아의 전쟁 정당성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투항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장이 끝날 때까지 미샤는 우크라이나 시설에 구금이 되어 있을 예정인데, 그 구금 시설에 우크라이나 측은 TV, 전화기, 부엌, 샤워기 등을 갖춘 편안한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미샤는 살기 편한 곳에서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면서 1만 달러의 포상금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샤는 전쟁의 목적을 알지를 못했다. 그는 부대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군에는 식량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부대에 남은 유일한 사람은 뭡니까? 혼자 있었다는 겁니다. 다 탈영하고 도망가버리고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 군의 운영은 혼란스러우며 사실상 지휘체계가 부재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투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의 설명입니다.
빅토르 안드루시프 우크라이나 내무부 관계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시아가 항복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안드루시프는 러시아 병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우크라이나에 항복하는 방법과 러시아의 군사 장비를 인도할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딱 감 잡히죠. 여기가 광활한 대지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여기는 지평선이 봅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평선. 그 중간으로 탱크를 몰고 와라. 즉 탱크가 오는데 여러 대가 한꺼번에 몰아붙인다면 전쟁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죠. 한 대가 외롭게 벌판의 중앙에 딱 오도록 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가서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죠, 서로에게. 지금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하는 러시아군의 전사자는 16,500명이 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1,345명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건 전 세계가 아는 이야기고, 지금 러시아 군은 전장에서 예상보다 고전 중인 상황이 펼쳐지자 도망치는 모든 병사, 탈영병을 모조리 사살하라는 러시아군 지휘부의 지시가 떨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죠. 영국 데일리 메일은 지난 22일 러시아군 포로 증언을 확보한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발언을 빌려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도망치는 러시아 병사를 사살하라는 러시아군 지휘부의 명령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와 있는 러시아 군의 4분의 1 정도가 징집병입니다. 이 징집병은 해외 파병을 못하도록 러시아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이것을 공공연하게 어기고 있죠.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겠죠. 자신의 다리에 우크라이나 군이 쓰는 총알을 빌려서 자신의 다리에 부상을 입혀서 후송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항복과 훈장받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저 모습이 영광스러운 훈장 수여 장면입니까? 또 다른 소식 하나를 이것과 함께 검토해 보자면 이런 게 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이건 이제 코믹하게 많이 보셨죠? 이 장면. 농부가 이거 뭐 끌고 가버립니다. 전차를.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가 뛰어가면서 아저씨 안 돼요. 그거 제 거예요. 하면서 막 뛰어갑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 장면은 지금 전 세계인이 다 보고 한 번씩 웃은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단순히 웃고 넘길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한창이고 외부 원조도 없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은 외부에서 탱크 한 대 못 받았습니다. 제벨린 같은 탱크 잡는 미사일은 받았지만 탱크 한 대, 전투기 한 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 달 넘게 전쟁을 치르면서 전차 대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가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최소 117대의 러시아 전차를 노획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중에 우크라이나 군이 잃은 전차의 대수가 최소 74대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군은 한 달 전보다 무려 117-74 무려 43대의 전차를 더 많이 가지게 됐죠. 전차 한 대가 얼마라고요? 방금 보셨듯이 러시아 전차 한 대 아무리 싸게 잡아도만 대충 30억에서 50억은 그래도 줘야 됩니다. 이걸 43대나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아니 노획한 게 117대, 그동안 잃은 게 74대, 그럼 43대가 남아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전차를 확보한 것은 37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은 개전 초보다 지금 현재 전차 대수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노획을 한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러시아 병사가 그냥 끌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쟁은 러시아가 왜 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전차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름이 떨어지면 도망가고 기름이 안 떨어져도 도망가고 연료를 흘려버리고 도망가고 또는 농부한테 그냥 주고 도망가고,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병사들의 훈장 수여 장면, 먼 산을 쳐다보고 마치 외면하는 듯이 이 전쟁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서 바로 비교되는 두 장면을 볼 때 이미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훈장 수여는 이 부상병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을 탁 볼 때 힘줘서 잡으면서 서로가 결의를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러시아 병사들의 훈장 수여 장면은
마치 허탈한 듯한 공허한 듯한 표정에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 표정. 이미 진 겁니다. 이 전쟁은 이 장면에서 볼 때 이미 승패가 결정나 있는 전쟁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